늦은 저녁 회사 동료 4명이 호프집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낮 동안의 업무 피로를 씻어내듯 맥주잔이 채워지고 또 비워졌다. 테이블 위에는 안주가 흐트러져 있었고 가벼운 농담과 웃음이 오가고 있었다. 와, 민수 씨는 진짜 인기 많겠어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성격까지 좋고. 지수는 일부러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살짝 가늘고 부드러웠다. 민수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에이, 지수 선배,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평범한데요. 평범하긴요. 우리 회사에서 민수 씨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윤 과장님? 지수는 옆에 앉은 여성 동료에게 살짝 기대듯 물었다. 윤 과장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맞지. 젊고 잘생겼지. 성격 좋지. 솔직히 인기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냐? 그러니까요. 지수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 근데 아직 여자친구 없다고 했죠? 네. 아직은요. 왜 없어요? 소개팅 같은 건 안 해요?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요. 민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지수는 순간 가슴이 구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이 단순한 대답인지 아니면 자신을 향한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헷갈렸다. 하긴 눈이 높을 것 같긴 해요. 지수는 살짝 애교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일부러 말끝을 부드럽게 느리며 수줍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민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에요. 전 그렇게 눈 높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요? 지수는 잔을 들고 민수와 눈을 맞추며 건배를 했다. 그 옆에서 동료들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지수는 온 신경이 민수에게 향해 있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점점 민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다. 술잔이 몇 번 더 오갔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윤 과장이 나이트클럽에 가자는 제안을 했다. 이대로 끝내긴 아쉽지 않아요? 근처 나이트 가서 신나게 놀고 들어가죠. 좋아요. 다들 흔쾌히 동의했다. 민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다. 그리고 4사람은 어깨를 맞대며 좁은 골목길을 걸어 나갔다. 그때였다. 지수가 앞서 걸어가던 민수의 손이 가볍게 자신의 손등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그것이 의도적인 움직임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민수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조용하게,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지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다. 어둑한 거리, 선선한 바람, 그리고 이 순간의 설렘. 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실수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나이트클럽에 도착했다. 화려한 조명과 울려 퍼지는 음악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 춤추러 갈까요? 윤 과장과 다른 동료는 스테이지로 향했다. 신나는 음악 속에서 그들은 이미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민수와 지수는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 깜빡이는 불빛.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술잔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때 민수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순간 지수는 모든 걸 알았다. 이제 그들은 선을 넘었다. 나이트클럽의 조명은 어두웠고 음악은 몸을 감싸듯 울려 퍼졌다. 테이블 맞은편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가 갑자기 키스했다. 지수는 당황했지만 그 순간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민수의 손을 더 강하게 쥐었다. 마음속에서 온갖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이건 실수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입술이 떨어진 후에도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나이트클럽의 시끄러운 음악과 조명이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지수 씨, 민수가 낮게 말했다. 우리 괜찮을까요?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날 밤 민수와 지수는
나이트클럽을 빠져나왔다. 동료들은 아직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와 민수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지수는 온몸이 뜨거웠다. 우리 어디 갈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사라졌다. 지수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 현석은 이미 잠든 듯했다. 아이들도 방에서 조용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여자. 새로운 감정을 경험한 여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제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평소처럼 흘러갔다. 지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인사했다. 남편은 늘 그랬듯 무심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변화에 대해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남편 현석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잤어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또다시 뛰었다. 네, 민수 씨는요?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민수와 마주쳤을 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와 민수가 너무나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누군가는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피곤해져. 그런 분위기가 회사 안에 존재했다. 지수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점심시간 민수와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다. 오늘 저녁 시간 어때요?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그 질문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놀라웠다. 좋아요. 그녀는 그렇게 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퇴근 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날 밤 지수는 깨달았다. 이제 민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와 함께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짜릿했다. 너무나도 현실 같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녀는 이미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아내이자 엄마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사실을 점점 잊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민수가 나를 더 강하게 원한다면 나는 이 가정을 버릴 수 있을까? 그 답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과연 민수도 같은 생각일까? 민수와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지수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지고 있었다. 아침이면 여느 때처럼 남편과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평범한 출근길을 걸었다. 회사에서는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직장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민수와 함께했다. 그와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질수록 그녀는 점점 이 생활이 익숙해지는 걸 느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불안감도 없었다. 남편의 얼굴을 봐도 가슴이 뛰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오늘은 민수와 어디서 만날까? 회사 동료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지수 선배,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후배 직원 하나가 농담처럼 말했다. 지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보여?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런 걸로 치기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지수는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상대의 눈빛을 피했다. 그 후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피곤해져. 그런 분위기가 회사 안에 존재했다. 퇴근 후 민수와의 약속이 있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지수가 묻자 민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드라이브 할까요? 멀리 나가고 싶어요. 좋아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우리 둘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민수는 핸들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이럴 때면 현실이 잊히는 것 같아요. 지수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그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수 씨?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저도 그래요. 만약, 지수는 말을 멈췄다. 만약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민수 씨한테 간다면 민수 씨는 날 받아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초조했다.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그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왜 대답을 안 한 걸까? 그가 망설였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끝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수는 민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연락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아침에 먼저 잘 잤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지만 이제는 그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메시지가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만나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는 종종 바쁘다고 말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 이번 주말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핑계 같았다. 처음엔 그저 일이 바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었다. 그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민수는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었다. 동료들이 있을 때는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굳이 그녀와 가까이 앉지 않았다. 지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민수가 더 강하게 나를 원했다면 나는 이 가정을 버릴 수 있었을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랬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 안정된 가정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그만큼 원하지 않았다. 그가 주저하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그는 끝까지 그녀를 붙잡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수는 민수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미안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밥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이제는 익숙한 얼굴. 하지만 더 이상 설렘이 없는 얼굴.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삶을 꿈꿨던 얼굴. 그리고 그 꿈이 사라져버린 얼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도 모르는 감정이 남아있었다. 민수가 끝까지 나를 붙잡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그 답을 그녀는 영원히 알 수 없었다. 지수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민수와의 만남이 줄어들고 그의 연락이 뜸해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일시적인 거리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시간 어때요? 그녀는 몇 번이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손끝에서 멈췄다. 혹시 부담스러워진 걸까? 자신이 조급하게 굴었던 걸까? 아니면 그는 이미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걸까? 퇴근 후 지수는 일부러 회사 근처를 서성였다. 혹시라도 민수를 마주칠 수 있을까 싶어서. 예전 같았으면 퇴근 시간 즈음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을 텐데 이제는 아예 마주치는 일조차 없었다. 그렇게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그녀는 먼저 연락했다. 우리 언제쯤 볼 수 있을까? 한참을 기다렸지만 민수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분위기는 미묘했다. 지수 선배,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요. 같은 부서 후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어왔다.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런가?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은근한 미소와 수근거림이었다면 이제는 조심스러운 눈빛과 불편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모두가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가 민수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같은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마주할 때 애매한 표정을 짓거나 가끔 대화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관계를 묵인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이 복잡했다. 퇴근길, 지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지수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다. 잘 지냈어요? 그냥 바빴어요. 바빠서 연락도 하기 어려웠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 씨, 우리 괜찮은 거죠? 지수 씨, 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이제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왜요?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아요.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관계가 너무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요? 지수는 울컥했다. 그동안은 그냥 좋은 시간이었어요. 좋은 시간? 그게 다예요? 지수 씨,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그는 끝까지 그녀를 붙잡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는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 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익숙한 얼굴, 하지만 더 이상 설렘이 없는 얼굴.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삶을 꿈꿨던 얼굴. 그리고 그 꿈이 사라져버린 얼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도 모르는 감정이 남아있었다. 민수가 끝까지 나를 붙잡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그 답을 그녀는 영원히 알 수 없었다.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얼굴. 하지만 그녀는 변해 있었다. 민수가 그녀를 떠난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감정이 요동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과 아이들은 그녀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회사에 출근하고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 끝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가슴이 먹먹했다. 아침이 되자 지수는 평소처럼 남편과 아이들을 챙겼다. 남편 현석은 여전히 무심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식탁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랑 놀아도 돼? 응. 몇 시에 올 건데? 한 7시쯤? 너무 늦지 않게 조심하고. 아이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쪽은 텅 빈 것 같았다. 남편과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그랬다. 출근한 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업무에 집중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복도를 지나던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수를 찾고 있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점심은 누구와 먹을까? 그러나 그녀는 그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관계가 끝났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동료들은 여전히 그녀를 애매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수근거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민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우연히 복도에서 민수를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수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도 그를 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갔다. 그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 우리 이제 정말 남이구나.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았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한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잔잔한 파도가 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열었다. 혹시 민수가 나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자신이 우스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 리 없었다. 그가 먼저 떠났다. 그리고 그녀는 붙잡지 않았다. 그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하나 물었다. 오랜만이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이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연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수와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손을 잡았던 순간, 그의 입술이 닿았던 순간, 그와 함께했던 밤들, 그리고 그가 멀어지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가 나를 더 강하게 잡아줬다면 나는 정말 이 가정을 버렸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그리고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지수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나는 한 번 선을 넘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아내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나무들은 푸른 빛을 잃고 서서히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지수의 마음도 어느덧 차분해진 듯했다. 민수가 떠난 후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갔다.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고 여전히 남편과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 때때로 민수를 떠올렸지만 그것도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퇴근 후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집에 바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때였다. 지수 씨,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서 있었다. 민수였다. 한동안 보지 못한 얼굴, 그러나 여전히 익숙한 얼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에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지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새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민수와 함께 카페를 나섰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걸었다. 도시의 밤은 적막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지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민수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참을 걷던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요? 응, 미안해요. 뭐가? 그때 너무 갑자기 멀어졌죠. 지수는 한참 그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 힘들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지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수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였다. 오랜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서로를 탐했다. 지수는 그동안의 고민도 후회도 죄책감도 모두 잊었다. 오직 민수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숨을 헐떡이며 생각했다. 이제 다시는 그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가 사라져도 그녀는 그를 찾을 것이고 그가 돌아오면 그녀는 또다시 그에게 달려갈 것이라는 것을. 지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민수가 돌아온 후 그녀의 일상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아니, 활기가 아니라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민수뿐이었다. 퇴근 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오늘은 이게 낫겠지? 화사한 색의 블라우스를 입고 살짝 진한 립스틱을 발랐다. 이제 퇴근 후에 그녀는 엄마도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다. 오직 민수를 사랑하는 여자일 뿐이었다. 민수와의 만남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는 다시 지수를 원했고 지수는 더 깊이 그에게 빠져들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둘은 다시 서로를 탐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서서히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돌아왔지만 그의 태도는 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지수를 원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있었다. 민수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수는 그의 옆에 앉아 속삭였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뭐려? 왜 다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나한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돌아온 거예요? 민수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그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다시 그녀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는 나를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걸까? 다음 날 지수는 하루 종일 민수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퇴근 시간에도 결국 그녀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시간대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미안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보자. 그 말이 너무 익숙했다. 그가 그녀를 떠나기 전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녀는 불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를 절대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수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미안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봐요. 민수의 메시지는 짧았고 단순한 거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정말 피곤한 걸까? 아니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못한 채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처음 민수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 그가 떠났을 때의 아픔은 잊히고 다시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또다시 멀어지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절대 그를 놓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수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다. 오늘은 꼭 민수를 먼저 만나야 해. 그녀는 사무실 로비를 지나며 민수를 찾았다. 그리고 결국 그를 발견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농담을 나누고 있었다. 지수는 순간 멈춰섰다. 어제 나한테는 피곤해서 못 본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회사 사람들과 웃고 있다니.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가 민수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조용한 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닫자마자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왜 그랬어요? 뭐가요? 피곤하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멀쩡하던데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 씨,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요. 내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 관계를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꽉 채웠다. 나만큼은 아니죠? 지수 씨, 솔직히 말해요.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나처럼 이 관계에 빠져들지 않은 거야.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 씨,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이번에는 절대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민수는 애써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빼냈다. 그냥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말이 끝나자 지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만약 그녀를 완전히 밀어내려 했다면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그렇다면 확신을 심어주면 된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나도 이해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손을 뻗어 민수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는 잊지 마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수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에는 절대 그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핸드폰을 열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주말에 여행 갈래요?
민수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좋아요.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시 그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민수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그도 절대 그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주말, 지수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겼다. 민수와의 여행. 그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민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붙잡아야 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완벽해야 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 지수 씨, 미안한데 여행 일정이 좀 꼬였어요. 오늘 바로 떠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행이 취소된다는 뜻인가? 급하게 답장을 보냈다. 지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민수, 오늘 그냥 가볍게 만날까요? 멀리는 못 가도 우리만의 시간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녀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중요한 건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거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인근의 조용한 호텔에서 만났다. 괜찮아요? 여행 못 가서 실망한 건 아니고? 민수가 그녀를 보며 물었다. 아니요. 지수는 웃으며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민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뜨겁게 타올랐다. 미래의 열기가 가라앉은 후 지수는 민수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그러나 민수는 다소 지쳐 보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수는 그를 보며 속삭였다. 나 당신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나도 그래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나를 더 원하지 않는 거지?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해서요. 그의 말에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제 끝을 생각한다는 뜻일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수 씨? 그녀는 그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민수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냥 불안해서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 오직 민수만 있다면. 그러나 민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깨달았다. 그는 아직 완전히 그녀에게 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는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두렵기 시작했다. 혹시 이번에도 그가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그녀는 다시 그를 꼭 끌어안았다. 나 당신을 너무 좋아해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 씨, 우리는. 그는 뭔가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강하게 말했다. 우리 절대 끝내지 말아요. 민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린 계속 함께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수는 간신히 안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대답이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수는 변하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점점 더 민수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민수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이후 그녀는 민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출근하면 민수를 찾았고 퇴근하면 민수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가 바쁘다고 하면 초조해졌고 그가 피곤하다고 하면 불안해졌다. 어느새 그녀의 하루는 오직 민수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장난을 치며 떠들고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든 채 핸드폰을 바라봤다.
아직도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그는 퇴근할 즈음에 보통 짧게라도 연락을 주곤 했다. 오늘은 뭐해요? 퇴근했어요? 그런 일상적인 메시지라도.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식탁 너머로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다. 왜 밥 안 먹어? 응, 그제야 지수는 남편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쥐고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무슨 일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또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걸까? 그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남편이 반응하기도 전에 지수는 핸드폰을 들고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몇 번이고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다. 오늘 바빴어요? 퇴근했어요? 왜 연락 안 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쉽게 보내지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의 이름이 떠올랐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민수 씨, 지수 씨, 미안해요.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쉬었어요. 그녀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래요?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내일 저녁에는 볼 수 있어요? 내일은 좀 어렵고 주말쯤에 보면 어때요? 주말. 그녀는 속으로 불안이 밀려왔다. 이틀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주말. 그녀는 무심코 말을 흘렸다. 지수 씨? 아니에요. 그럼 주말에 봐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점점 그녀를 멀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온라인인지 확인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시간을 확인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자꾸만 상상 속에서 나쁜 그림을 그렸다. 이제 내가 부담스러워진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니야, 그냥 바쁜 거야. 그리고 그는 날 다시 찾았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다. 출근길, 그녀는 민수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그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멀끔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그녀를 보고도 예전처럼 반갑게 웃지 않았다. 지수는 가까이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제는 잘 쉬었어요? 네, 지수 씨는요? 나야 뭐, 늘 똑같죠.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민수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예전처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오늘 저녁엔 볼 수 있을까요? 민수는 애매하게 웃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절대 그를 놓지 않을 것이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수의 태도가 변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피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녀가 다가가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그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지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그는 전화를 받았다. 지수 씨, 어디예요? 집이요. 왜요? 나 지금 당신을 보고 싶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 씨, 우리 이제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을 두자고요? 너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서요. 난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제 정말 끝내려고 하는 거야? 나는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는 나를 떠나려고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시간을 둔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수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녀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기다리라고요? 시간을 두자고요? 지수 씨? 아니, 난 기다릴 수 없어. 절대 기다릴 수 없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우린 계속 함께 할 거예요. 그렇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날 밤 지수는 혼자 와인을 마셨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공간 속에서 홀로 술을 들이켰다. 이제 그는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핸드폰을 쥔 그녀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걸었다. 또 다시 계속 걸었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의 변명이 듣고 싶었다. 아니,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었다. 그저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난 거야? 다음 날 지수는 출근을 했지만 회사에서 민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복도를 오갔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리고 결국 그의 부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민수 씨, 오늘 안 나왔나요? 그 동료는 살짝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몰랐어요? 민수 씨, 어제 퇴사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다. 퇴사, 어제 사직서 내고 바로 정리하고 갔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야? 그녀는 당장 핸드폰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 씨, 어디예요? 무슨 일이에요? 퇴사했다면서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번호였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떠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갔다. 그녀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버렸다.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가 그녀에게 시간을 두자고 했던 그 순간을.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가 나를 더 강하게 원했다면 나는 이 가정을 버릴 수도 있었을까?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선택도 의미가 없었다. 그는 떠났고 그녀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남아있었다. 그 누구도 모르게 오직 그녀만이 아는 감정으로.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